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류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기기기가 아닌 것은 봤을 때 전동 발전기나 회전 변류기나 수은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이 됩니다. 하지만 단극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 발전기의 한 종류로서 저전압 대전 유형에 사용하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회전 변류기를 직류축 전압을 변경하려면 슬립링에 가해지는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에 의한 방법이 있고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승합기,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도전압 조정기,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압 조정기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그러니까 답번에 보면 분류, 저항, 삽입에 의한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수은 정류기에서 역호 현상의 큰 원인은 무엇인가? 자, 역호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과부하 전류 및 전압. 그 다음에 압력 상승, 내부 압력 상승. 그 다음에 불순물의 혼입, 불순물 혼입.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죠? 과부하라든가 압력 상승이라든가 불순물의 혼입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가번의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은,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리콘 정류기가 내전압이 가장 크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자, 4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4단자 소자는 SCS 하나밖에 없었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다음 중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양방향성 트라이액이죠. 그죠? 트라이액. 트라이액밖에 없습니다.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문제. 자, SCR, 그러니까 실리콘 정류 소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과전압에 약하다. 그죠? 반도체 소자는 다 과전압에 약합니다.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 발생이 적다. 맞습니다. 답은 도통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류가 흐를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크다라고 되는데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즉 우리가 SCR, 즉 반도체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전압에 약하며 열 발생이 적고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전압 강화는 작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라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 자, 유도전동기 SCR을 사용하여 속도 제어하는 경우에 변화시키는 것은, SCR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위상 제어 소자죠. 위상 제어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각을 제어를 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자, 사이리스터에서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SCR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가 되겠죠. 이때 이 SCR이 턴온, 즉 도통되는데 필요한 이 게이트 전류의 최소 신호입니다. 그죠? 즉 SCR이 도통되기 위하여, 그죠? 가해지는 게이트 전류의 최소값이죠. 그죠? 최소 전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면, 라번, 게이트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턴온이 되기 위한, 게이트에 가해지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리스터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된다.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나 이 시간이 길면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고 사이리스터 소자가 파괴될 수 있다. 가번의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가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다음 중 IGBT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가.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여기 사이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지스터입니다. 가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나 트랜지스터와 모스 FET를 조합한 것이다. 맞는 얘기고 다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며 라번 보면 전력용 반도체 소자이다. 그죠? 전력전자에 사용이 된다. 가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는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가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소자에 대한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광 스위치 릴레이 카운터를 사용하는 감광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LASCR. LASCR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전류 이상으로 유지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것은 즉 게이트를 온, 오프 가능 소자이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GTO가 있겠네요. GTO. 가, 다, 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턴온은 가능하나 턴오프가 불가능한 소자가 됩니다. GTO는 턴온, 턴오프가 가능합니다. 15번 문제. 자, 트랜지스터에 비해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이 적어 비교적 저전력용에 주로 사용되는 전력용 반도체에는 모스 FET입니다. 모스 FET는 전장효과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효과 트랜지스터. 그래서 전개를 이용한 구동을 한다.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다음에 정유회로 중 출력값이 가장 큰 회로는 어떤 건가? 당연히 출력이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삼상이 더 클 것이고 삼상 전파 정류가 출력이 가장 크다라는 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17번 문제. 자, 다음 정류 방식 중에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은 맥동률은 작은 것은 당연히 출력이 큰 삼상 전파가 맥동률이 가장 작겠네요.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어떤 정류기의 부하전압이 2000V이고 맥동률이 3%라면 교류부는 몇 볼트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 여기서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분의 바로 교류분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류분이 얼마냐 이거죠. 교류분은 직류분 곱하기 맥동률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000 곱하기 3%니까 0.03 하시면 교류분이 6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저항부와의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맥동률은 얼마인가? 자, 단상에서 반파 정류가 있고 단상 전파가 있고 삼상 반파가 있고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맥동률을 여러분들 뭐예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121%, 전파는 48%, 삼상 반파는 17%, 삼상 전파는 4%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정유회로에서 상수를 크게 했을 경우에 옳은 것은 상수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비교하면 됩니까? 단상과 삼상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즉 단상에 비해 삼상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주파수는 증가합니다. 그죠?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죠. 하지만 맥동률은
감소합니다. 그쵸? 감소한다. 자, 주파수를 보시게 되면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습니까? 입력과 같고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죠. EF. 삼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됩니다. 그죠? 삼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6배가 되죠. 즉 상수가 증가할수록 이 주파수 값은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하겠더라.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자, 정류회로에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활회로. 이 평활회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뭐를 필터할 거냐? 교류분을 제거한다. 교류분을 제거해서 실질적인 직류분,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교류분을 제거하는 것이 뭐다? 평활회로이다. 그래서 출력전압의 맥류분을 감소한다. 즉 교류분을 제거하기 위해 평활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자, 22번 문제. 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의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만약에 전압이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100V다 라고 한다면 이 각각 다이오드에는 얼마만큼의 50V의 전압이 가해져서 즉 과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고요. 자, 다이오드가 병렬로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전류가 만약에 100A 라고 하면 이 다이오드에는 50A, 여기에는 50A가 흐르기 때문에 과전류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과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고 병렬로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자, 그림은 일반적인 반파 정류회로이다. 변압기 2차의 시료값을 2라고 할 때 직류, 전류, 평균값은 얼마인가? 먼저 EDC 볼까요? EDC. EDC 반파에서는 파이분의 루트 2입니다. 그죠? 이것이 0.45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IDC는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파이 루트 2를 저항의 값 R로 나눠주시면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가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이 150을 얻으려고 한다. EDC가 150이다. 자, 이때 최대 역전압은 몇 볼트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PIV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단상 반파에서 PIV는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자, 그럼 보시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EDC는 0.452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E는 0.45분의 1의 EDC가 됩니다. 그쵸? 자, PIV라고 하는 것은 루트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뭐 한다? 테이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0.45 루트 2에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EDC, 요거죠. EDC 값이 150입니다. 150. 계산해 보시면 470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권선비가 1대3인 전원 변압기를 통하여 100V의 교류 입력이 전파 정류되었을 때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더라. 자, 권수비가 1대3인데 여기에 100V의 전압을 인가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은 바로 300V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파 정류를 했다. 전파 정류 EDC는
0.92가 됩니다. 그 2에다 뭐를 넣어라? 300을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70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의 단상 전파 정류열에서 교류측 전압을 다음과 칠 때 저항이 25입니다. 부하 측의 평균치와 직류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입력 측 전압이 보시면 628 사인 314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EDC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건 뭡니까?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입니다. 그럼 E는 루트 2분의 628 이것이 이제 시료값이 됩니다. 시료값. 그러면 EDC는 0.92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0.9 곱하기 루트 2분의 628 하시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전압이 400V가 됩니다. 400V. 그럼 IDC는 저항분의 EDC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20분의 400 하시면 20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400V가 되고 전류의 값은 20A가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리스터 2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열에서 직류 전압이 100V를 어리더라면 교류 전압이 얼마여야 되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전파 정류다. 그죠? EDC는 0.92입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 E는 0.9분의 EDC가 되고요. 0.9분의 EDC 값이 1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11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2개의 사이리스터로 단상 전파 정류하여 90V의 직류 전압을 얻으려는데 필요한 최대 첨두 역전압은 얼마인가? 단상 전파다라고 했기 때문에 EDC는 0.92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다이오드가 몇 개? 2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 4개 사용한 브릿지 정류열에서는 PIV가 루트 2이지만 2개 사용한 단상 전파로 해서 PIV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2의 2가 됩니다. 그죠? 2 루트 2,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써보면 2 루트 2의 요 2 대신에 요 값을 뭐합니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2는 0.9 EDC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는 0.9분의 EDC죠. 여기다가 0.9분의 EDC를 넣는 거죠. 자, 대입해보면 2 루트 2에 0.9분의 EDC라고 하는 값이 90V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83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자, Y 계산한 변압기 2차 측 다이오드 6개로 삼상 전파 정류 회로를 구성하고 저항 R을 걸었을 때 삼상 전파 직류 전압의 평균치는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전파 EDC 삼상 전파에서 EDC는 1.35 2가 됩니다. 1.35라고 하는 값이 5분의 3 루트 2 그쵸? 3 루트 2 2입니다. 그죠? 그 보기에서 5분의 3 루트 2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보기에 보니까 여기에 2 여기엔 6 이렇게 되네요. 2파이분의 6 루트 2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IDC는 EDC를 R로 나눈 거기 때문에 2파이 6 루트 2분의 R에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답 찾아보시면 가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자, 단상 전파 정류 제어를 해서 순정 부하일 때의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를 보면 자, 단상 전파라고 했습니다. 단상 전파면 EDC는 단상 전파
전파 0.92. 그쵸? 이거지 않습니까? 순저항부하이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0.9라고 하는 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입니다. 그죠? 이거 0.9가 파이분의 2 루트 2지 않습니까? 그죠?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2 곱하기 2가 뭡니까? 최대값 VM이 되죠. 그래서 파이분의 2에 VM에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2라고 하는 값이 서로 약분이 되면 다시 쓰게 되면 파이분의 VM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0.9라고 하는 게 파이분의 2 루트 2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가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자, 전원전압 100V인 단상 전파 정류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부하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항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정류이기 때문에 EDC는 0.9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는 100을 대입을 하고요. 이 알파에는 이 30을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죠?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84V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의 전력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걸 보시면, 자, AC, 교류를 DC,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바꾸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하나의 일련 과정에서,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정류기다라고 얘기하고, DC,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컨버터 또는 이제 초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DC 초퍼. 자, 직류를 바로 교류로 바꿔주는 것이 인버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문제에서 인버터는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자, 다음 중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즉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냐? 컨버터 또는 초퍼라고 하죠. 그래서 초퍼형 인버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자, 사이클로 컨버터란 무엇인가? 주파수 변환 장치적에서 라번 제어 정류기를 사용한 주파수 변환기이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 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구조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고정자에는 피극이 될 수 있는 삼상 분포 권선이 감겨져 있다. 맞는 얘기고요. 나번, 회전자는 직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다. 맞고요. 다번, 정류자 위 브러쉬가 전기각 3분의 2파이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라번, 중간 변압기를 설치할 때 고정자 권선과 병렬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병렬이 아닌 직렬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6번 문제. 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변압기니까 뭐예요? 권수비를 조절한다. 맞죠? 가번은. 나 정류 전압도 조정한다. 맞습니다.
답은 경부하에서 이상속도 방지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라번에 보시면 직권 특성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그 전기자 권선의 권선수를 계좌 권선에 비해 특히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 주자속을 작게 하고 토크를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주자속이 감소하겠죠. 계좌 권선이 줄어들면. 나번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번에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교류 직류 양용 전동기 또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만능 전동기는 바로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정류자 직권 전동기가 만능 전동기, 즉 교류에서 또 사용이 되고 직류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그러한 전동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직권형, 다 보상 직권형, 라 유도 보상 직권형.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직권형이다라고 써 있죠. 그죠? 아트킨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발 전동기의 종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실학의 전동기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전동기는 실학의 전동기는 삼상 정류자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권 전동기와 특성이 가장 비슷하겠죠. 라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서브 모터의 특징가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역기 전력에 의해 불필요한 에너지 귀환함으로 효율이 좋다. 맞습니다. 나 토크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원 기계적인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이 빠릅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 자, AC 서버미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고 라번을 읽어보면 자, 이 전동기의 속도 회전력의 특성을 선용하고 제어 전압을 입력으로 회전자의 회전각을 출력으로 봤을 때 이 전동기의 전달함수는 자, 여기 미분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미분 요소가 아닌 적분 요소와 2차 요소의 직렬 결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브 모터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자,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번 보시면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답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자동화 설비 등의 위치 결정 기구에 사용되는 것은 이것은 스태핑 모터, 스텝 모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자, 소형 공급이 가정 제품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전동기는 그러니까 만능 전동기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의 정류기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